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4일 3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전 역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어저께가 3월 3일 삼겹살 데이라며요. 그죠? 예. 참 사람들 말 잘 만들어요. 뭐 11월 11일은 뭐 빼빼로 데이. 그죠? 예,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 근데 이 삼겹살이라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회식 문화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됐잖아요. 근데 삼겹살 뭐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뭐 저 나이 또래도 그렇고 아주 어렸을 때는 삼겹살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저희 아주 어렸을 때는, 근데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커가면서 이제 학교 다니고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삼겹살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삼겹살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 워낙 없던 부위가 70년대가 후반 80년대부터 뭐 먹기 시작한 거라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맛도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예, 안 먹던 게 어느 시대부터는 완전히 대중화가 되고. 근데 주식도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어쩌든 전혀 관심 없던 게 지금은 또 아주 가장 중심에 핫한 걸로 돼 있고. 그죠? 글쎄요, 뭐 그런 게 뭐 요즘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예. 하여튼 요즘 시장 참 재밌어요. 예, 뭐 챗 GPT도 나와가지고 뭐 그게 갑자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챗 GPT 관련된 회사를 제가 2018년도였나요? 19년도였나요? 그때만 탐방 갈 때만 해도 이게 참 매력은 있는데 언제 이게 한번 되긴 될 텐데 언제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야, 그게 그냥 진짜 불과 한 2, 3년 만에 그냥 확 3, 4년 만에 불을 땡기더라고요. 근데 참 보면 옛날엔 아닌 것 같았던 게 또 어느 시대가 되면 핫하게 또 핫한 게 또 어느 좀 더 지나면은 또 어떻게 보면 구물이 되고 참 재밌어요. 그래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저희는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그리고 무료 문자로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전화는 2대 열려 있습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고요. 전화에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 되셨나요? 2064님, 9169님, 8121, 전화 아마 오늘도 역시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분들 같이 전화나 무료 문자 주시기 바라고요. 상품을 드리고 이반장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글쎄요, 뭐 이반장하고 이야기 나누는 건 싫고 상품만 좋으시면 그럼 무료 문자 쪽으로 오세요.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3월의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잠시 후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원당의 지호 할아버지입니다. 지환 할아버지요? 지호. 할아버지? 예, 예, 지호 할아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호 할아버님은 연세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70대입니다. 70대요? 예, 그러셨구나. 우리 지호 할아버님 일단 주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된 것 같아요. 한 5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호 할아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M캠 엔캠이요? 매수가 얼마요? 63,900원 40%. 어우, 많이 갖고 계시네. 예. 상신 EDP 예. 19,570원 30%. 예, 이것도 좀 많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65,000원에 15%. 예. 아모레지 37,000원에 15%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먼저 이 네 종목인데 이 중에 비중이 제일 높은 애가 2개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요. 일단은 이 반장한테 어떤 게 궁금하셨어요? M캠.
아, 엔캠. 예, 엔캠. 엔캠. 일단은 먼저 엔캠의 어떤 부분을 좋게 보셨던 거예요? 그게 전해질 하는 그 회사다고 그래가지고 애국에도 어찌고 온다 그래서 그걸 작년 11월 달에 매수를 했는데. 아, 작년 11월이요? 예. 네. 근데 다른 2차 전지는 잘 가는데 이거는 전혀 안 가더라고요. 다른 손해가 계속 나와가지고 5만 얼마인가 4만 얼마까 5만 얼마까지 떨어져갖고 네, 그렇죠. 많이 손해를 봤는데도 그대로 그래도 그냥 참고 있었더니 번전은 왔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요. 근데 회사가 그렇게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주담한테 전화를 해서 가끔 물어보고는 아, 했는데 그래요? 네, 그런 노력 좋으세요. 근데 뭐래요? 회사는 별 이상은 없고 잘 돌아간다고 얘기는 해요. 그래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셨구나. 좋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식 담당자하고도 통화하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그 개인 투자 여러분들한테 저렇게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노력하는 모습 좋죠. 그런데 솔직하게 저는 이게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제도권에서 투자를 해보고 해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얻어낼 수 있거나 알아낼 수 있는 거는 거의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왜냐면 여러분들은 주식 담당자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회사에 대한 힌트를 주거나 아니면 회사의 어떤 방향에 대한 힌트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분들을 입에서 나오는 것 중에 쓸모 있는 정보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공시 내용을 미리 알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회사의 어떤 내용을 쭉 훑어보다 보면은 탐방하다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포인트일 수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것도 아니라 이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지금 이 정도 된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 예, 아니요만 대답을 해줘도 되는데 그것마저도 대답을 안 해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서 어떤 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노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예로 진짜로 이거 제가 옛날에 했던 실화인데요. 상장 폐지되는 회사 주담이었는데 불과 상장 폐지되기 며칠 전에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라고는 얘기 못 하는데 근데 자기네 회사 요번에 이거 곧 괜찮아지는 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냥 그러고 그냥 안 믿기 솔직히 저야 돌아가는 부분을 알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래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결국 며칠 전에 상장 폐지됐어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뭐에 너무 의존하려는 마음이 강해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왜? 의존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걸 하려고. 근데 의존하려는 마음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지금 드리는 게 제가 이건 지금 우리 지하 할아버님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솔직히 좀 많이 봬요. 주담하고 이렇게 통화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시는 분들을 가끔 보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건 꼭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엔캠이라는 회사예요. 엔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까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 엔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 잠깐 이 엔캠이라는 회사를 소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회사 전액 만든 회사예요. 전액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양극화물질, 극화물질 사이에서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전액이잖아요. 근데 요즘 아까 지금 우리 지하 할아버님도 좋은 얘기 하셨어요. 2차 전지 쪽이 요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요. 2차 전지 쪽 애들
주가 흐름 보면 요즘에, 예, 뭐 회사가 진짜 좋아서 뭐 그런지 뭐, 글쎄요, 뭐 주식만 오르면 뭐 좋은 얘기 나오고 주식이 빠지면 안 좋은 얘기가 도배되고 하는 게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요즘 뭐 좀 반등을 하니까 2차전지 쪽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은 또 많아요. 그래요. 근데 또 나중에 주가가 빠지면 또 그 얘기가 어떻게 바뀔지 전 그게 더 궁금하긴 해요. 그건 뭐 나중에 두고 보면 알 일이고. 근데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차전지 쪽인데 왜 주가가 못 가요? 라는 거를 아까 잠깐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지호 할아버님, 제가 지호 할아버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왜 2차전지 쪽 관련인데 얘는 왜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하나도 안 갈까요? 지호 할아버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혹시 뭐 때문에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것 같은데 이 회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반장님한테 전화했죠. 그랬어요? 그것도 현명한 답이시네요. 그래요. 제가 일단, 반장님을 너무 좋아하고. 아이고, 그러세요. 지난주에도 아이고, 아니에요. 저는 좋아하지 마시고 그냥 가끔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리고 참고만 하시지. 아유, 저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저보다 훌륭한 분들 많은데 괜히 그런 분들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많이 배워야지. 그냥 저한테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가끔 이렇게 보면서, 요런 거는 그냥, 도움 받을 만한 부분이 있네? 그냥 그러고 넘기시면 돼요, 저는. 그래요. 저거 전화통화 3번째입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그래. 예. 하여튼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2차전지 전의 액이라는 거에서 이미 답은 나왔어요. 2차전지 전의 액. 왜냐? 얘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선 1위지만 이게, 탑티어로 따지면 얘네가 한 4위 정도가 되는 회사들이에요. 4위 정도. 예. 전액 중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전의 액이라는 거 자체가 결국은 여러분들 뭐 나중에 뭐 이게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는데 결국은 전고체로 간다는 건 아시죠?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건 들어보셨죠? 저희 방송 보셨으니까. 전고체 예. 나중에. 근데 전고체에 대해서도 요즘 말이 많아요. 전고체가 뭐 이게 뭐 진짜 뭐 실현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이런 말들 많아요. 근데 뭐 이거 2차전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지금 너무 기니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결국 전액을 쓰는 배터리는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액체를 쓰는 이 전액을 쓰는 쪽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애들보다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이거예요. 전액 쪽을 쓰는 애들은 물론 지금 당장은 조금 더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래 성장성이라는 걸로 봤을 때 저는 성장성에는 이 회사가 과연 계속 앞으로도 커갈 수 있느냐라는 건 저도 퀘스천이에요. 뭔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미래 성장성을 보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미래 성장성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주가를 못 간다는 이유가 제일 못 가는 이유가 그걸 겁니다. 왜냐? 얘가 지금 상장하고 나서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상장할 때 재작년이 2차 전지 회사들 어땠어요? 그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재작년이. 2021년 엄청 좋았었잖아요. 그때.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상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는 상장 가격이 어떨 것 같아요? 높았을 것 같아요? 낮았을 것 같아요? 높았죠. 높았을 것 같죠?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상장 가격이 얘한테는 거품이 낀 가격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게 지금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트로만 보면 이 가격에서 이게 이만큼 빠져 있으니까 매력이 있겠네라고 보일 겁니다. 왜? 차트로만 보면. 근데 이게 상장한 시기라든지 그런 여러 개를 따지고 앞으로 성장성이라는 걸 다 이렇게 혼합해서 딱 보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여요? 이게 거품이었을 때라고 우리 가정해 볼게요. 그럼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 제 가격을 찾는 과정 중이라면 저 가격이 비싼 가격일까요? 비싸지 않은 가격일까요? 저는 얘가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보여요, 지금도.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가격. 그러니까 이게 싸야지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데 싸지 않다. 그러면 얘가 주가가 쭉쭉쭉 올라갈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특별히? 없겠죠. 그러니까 회사의 주담도 우리 회사 뭐 나쁘지 않아요. 잘 돌아가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뭐 회사 어느 정도 돌아가니까 잘 돌아가는 거 잘 돌아간다고 그러지 뭐라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가기에는 얘가 상장했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아닐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이제 매수가 위로 올라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얘가 신규 상승 패턴이라는 걸로 보더라도요. 얘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얼마인가요? 한 7만 원 후반선 보이시나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보면 기가 막히게 보세요. 여기 7만 원 후반에 맞고 떨어지죠. 근데 요번에도 일단 다시 올라오는데 제가 봤을 때 좋은 패턴으로 바꾸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다가 7만 원 한 초중반 있죠. 선생님, 여기 초중반에서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해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절반 정도를 지켜보다가 이 7만 원 후반대에 이걸 뚫는지 못 뚫는지 보시고요. 만약에 뚫게 되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 혼돈의 패턴이라는 걸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8만 원 중반대까지는 8만 원 중반에서 9만 원대까지는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저항이 나올 거예요. 근처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절반은 그 정도에서 털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끌고 가는 쪽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다지 매력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아시겠죠? 고기만 저는 69,500원에 털락했는데 지난주에. 아 그래요? 근데 그거 그게 맞고 떨어지는데. 그거보다 좀 위에서 털어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상신 EDP 같은 경우에 어저께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워낙 주가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막 올라올 만한 상황의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얘가 지금 조정은 잘 받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상신 EDP를 잠깐 이렇게 주가가 뽑았을 때 봤거든요. 근데 일단 이 모습은 좋은 모습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거치는 거를 어쨌거나 뚫어내는 모습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어저께 좀 상승이 과하다 그래서 무조건 손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9,750원인데 아마 이거 어저께 사셨나 봐요. 그죠? 아니요. 아, 그래요? 예전에 사셨어요? 예전에 사갖고 고생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단은 선생님, 일단은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을 결국 뚫어내는 모습인데 이게 약간 조정을 받고 다시 약간 올라갈지 그거는 며칠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이렇게 말은 안 할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제 절반 줄였습니다. 그럼 베리굿.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50% 줄여버렸어요. 그럼 지켜보자고요. 왜냐면 지금 이거 몇 년 동안에 이거 거의 한 2년 이상의 횡보 구간을 어쨌거나 뚫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거는 얼마를 가더라도 좀 가요. 좀 더.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 절반 보고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럼 그건 일단은 더 들고 가보자고.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하겠는데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만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타로 보시는 거죠. 너무 길게는 안 보고. 요것도.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그냥 수익 조금 나면은 파시면 되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너무 끌고 가서 막 이렇게 할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그냥 조금이라도 수익 나게 되면은 나중에 그냥 한번 터시고 그런 식으로 그냥 그거 어떻게 보면 용돈 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 아모레지도 37,000원 정도 매수가 되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인데 이것도 끌고 가실 생각으로 가지고 가신 건 아니죠? 보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지환 아버님 그래도 엔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종목 선택에 에러가 있었지만 나머지 하시는 거 보면은 그렇게 아주 리스크하거나 진짜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하시거나 그런 분은 전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포트를 운영하는데 지금 법칙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끌고 가려는 건 아니죠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 제가 봤을 때 우리 지호 할아버님 스타일에 이거 길게 가져가려고 사는 종목은 아닌다는 느낌이 나가지고 요 같은 경우엔 그냥 여기서 조금이라도 기술적 반등 더 일어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지를 굳이 오래 끌고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만한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올라오게 되면은 그냥 살짝 이익 실현 한번 해주시는 거.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지호 할아버님 저하고 세 번째나 상담, 목소리가 그러니까 낯이 익는 것 같다. 진짜 했다 보니까. 그래요. 하여튼 세 번이나 상담했는데요. 지호 할아버님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시청하시다가 감사합니다. 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반장님 덕 많이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은 드디어 전주를 갑니다. 전주를 가는데요. 1시 40분부터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하는데 제가 일부러 평소 전주에서 하던 데보다 되게 큰 데를 빌렸어요. 대강당을. 일부러 제가 빌린 이유는 그 호남 분들, 광주 분들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웬만하면 오늘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제가 광주에서 11월 초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제가 그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좀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지금 제가 워낙 전주에서 하는 사이즈보다 큰 곳으로 일부러 빌렸어요. 왜냐하면 그 광주 분들이나 이 호남 분들, 고척 분들 오셔서 11월에 들으신 분들은 다시 아마 들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오늘 1시 40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알고 계시죠? 저는 뭐 업종이나 뭐 종목이나 이런 강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가서 그렇게 들으시고요. 저는 그런 건 안 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또 빨리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광주에 사는 준이라고 합니다. 준이요? 나이는 60대 후반이고요. 준이, 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66세입니다. 주식 경력은? 네? 주식 경력? 주식 계좌를 만든 지는 한 30년 정도 됐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 거는? 그러니까 포철, 한전, 국민주 이런 거 할 때 주식 그거 계좌 진짜 오래 만들었었고요. 되셨구나. 네. 그- 그리고 이평선이 뭔지 아는데 10년 걸리고 거래량이 그러셨어요? 뭔지 아는데 10년이 걸리고요. 아유, 겸손하게 아주 얘기를 하셔서요. 봉사 문고리 잡기식으로 이익이 나는 법을 아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솔직히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탁 와닿아야 될 얘기예요, 실은. 저게 네. 지금 하신 얘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요즘 주식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조금만 지수 반등하거나 올라오면 막 금세 돈 벌 것 같이들 덤비고, 그죠? 예. 네.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걸 어떻게 보면 지금 단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비유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초보 중에서도 이제 조금 높은 초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한 30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 얘기를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시기 바래요. 저 얘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삶에서 진짜 투자의 삶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선생님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걸 느끼려면 우리 개인들이 진짜 그죠? 쉽진 않아요. 그래요. 일단 먼저 준이 어머님, 준이님, 일단 준이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소니드. 소니드 매수가 얼마요? 4,908원에 20%. 20%요. 예. 유틸리스. 예. 5,750원에 10%. 예. 휴림 로봇. 예. 2,645원에 25%. 예. 데이터 솔루션. 예. 9,216원에 10%. 그래요. 종목들이 다 이런 거라서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실지 좀 저도 궁금하네. 이게 종목들이 이게 다 그런 거라서 일단은 이 반장한테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휴림 로봇인데요. 휴림 로봇. 네. 이게 휴림 로봇이 로봇주 관련 요즘 너무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휴림 로봇을 최소한 3,000원은 넘지 않겠나 보고 샀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반장님, 제가 반장님 이 방송을 꼭 들어요. 증권 방송, 다른 방송을 듣다가 낭패를 너무 많이 봐서. 글쎄. 정말입니다. 이게. 아이고. 그래서 근데 저희 방송이 그래도 좀 이렇게 약 파는 방송은 아니니까 특별히 그렇게 낭패 볼 일까지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반장님 방송은 이제 신뢰를 하는 게 어떤 종목이 좋다 나쁘다라는 걸 지적을 안 하시고 이 추세나 이런 상황들 알기가 그런 거 굉장히 설명되니까? 편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방송을 꼭 듣고 혹시 매도하라는 종목은 절대 그 근처를 안 가고요.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열심히 또 할게요 오늘. 그래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제일 좀 궁금하신 게 휴림 로봇이라 그랬어요. 휴림 로봇. 네. 근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얘기가 어떻게 네. 보면 도움이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로봇주들. 일단은 먼저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조업 쪽에 쓰이는 로봇들을 주로 만들어요. 제조업 쪽. 그런데 이게 제조업 쪽에 쓰이는 로봇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놓치시면 안 돼요. 제조업 쪽에 쓰이는 로봇인데 제조업 쪽에 쓰이는 로봇들은 여러분들 이게 로봇의 역사가 은근히 오래됐습니다. 로봇 중에도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 로봇은 좀 만만한 분야가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로봇 그러면 다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로봇 하면요. 진짜 어떻게 좀 이거 무식한 얘기인데 로봇 하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이 제조업에서 이렇게 뭐 물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좀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뭐 그런 로봇이 아니 저게 무슨 로봇이야 저건 기계잖아. 전 이랬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로봇이라면 저희 어렸을 때 마징가 제트, 로버트 태권브이 이런 게 워낙 로봇에 어렸을 때 저희 그 세대들은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로봇 하면 그런 게 로봇이지 무슨 뭐 사람 옆에서 뭐 이렇게 물건 도와주고 뭐 이게 무슨 로봇이야 저건 기계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로봇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제조업용 로봇이라는 건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하는 업체들도 꽤 많고 만만하지 않은 분야예요. 그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부터 하려면. 얘 같은 경우에 로봇이라는 게 갑자기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랬을까? 삼성이라는 곳에서 로봇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손을 대겠다 그러면서 로봇주들이 다 한번 튀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 요번에 로봇주들이 좋은데 지금 제가 어떤 종목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로봇주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튀고 나서 그 다음 조정받다가 요번에 휴림 로봇하고 틀리게 더 튀어버려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로보티즈라는 게 나오면 혹시라도 제 탐방간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실은 이 로보티즈라는 회사는 제가 예전에도 제가 작년이었나요? 2021년이었겠구나. 2021년도에 제가 이거는 여름인가에 탐방을 갔던 회사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매력을 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는 설명 못 드리지만 로봇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로봇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보셨듯이 매력이 있는 애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더 갈 수도 있어요. 왜? 그 매력, 어떤 포텐셜이 이제 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휴림 로봇은 보세요. 로보티즈하고 어때요? 완전히 극이죠. 얘는 요번에 오히려 못 뽑죠. 왜 이러냐?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통신 회사들 중에, 그러니까 5G 할 때 5G의 무조건 대장은 KMW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만 해도 5G 주식들이 이제 막 움직이려고 태동을 할 때예요. 그래서 5G를 갖다 붙여서 아무거나 막 다 5G 주식으로 밀어붙일 때예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어요. 제 탐방간 얘기를 하면서 탐방 가보면 아는데요. 5G에서 대장은 KMW입니다. 걔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걔가 대장으로 뽑고 다른 애들은 오르는 척하다가 그 다음 멈춰버리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KMW만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갔어요. 왜? 걔가 매력이 포텐셜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차트로 백날 봐도 몰라요. 그리고 재무제표 몇 개? 백날 가도 몰라요. 그런 건 여러분들 직접 탐방 가고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 안 한 부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르기 전에 죽어도 몰라요. 근데 그걸 다녀보면요. 알아요. 그 회사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했잖아요. 노력 없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방송 열심히만 보시고 뭐 차트로 몇 개 보다가 여러분 돈 벌 것 같죠? 절대 큰 돈 못 법니다. 왜? 그건 여러분이 노력한 게 아니거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TV 좀 보는 게 뭔 노력입니까?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돈 버는 거라고 그렇게들 얘기하시면서 저 경제방송 보고 저 유튜브 좀 봐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무슨 레크레이션이지? 그게 뭔 노력입니까?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잖아. 지금 편하게 방에서 앉아서 보시면서 TV 시청 즐기고 계시지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하세요? 솔직하게. 아니잖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런 거는 여러분들 올라가기 전에 좋은 주식이 어떤 주식이고 매력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거나 진짜 막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로봇주들도 휴림 로봇이나 로보티지나 다 똑같이 보여요. 근데 아니거든요. 회사를 가보고 이렇게 해보면요. 로보티지가 휴림 로봇보다 훨씬 매력이 앞으로 있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차트상으로 아니면 뭘로 어떻게 할까요?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KMW를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하면 이제 로봇주들도 여러분들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휴림 로봇이 왜 못 가냐? 제가 좀 전에도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잘 들으십시오 그랬죠. 왜? 제조업의 로봇이고요. 제조업 로봇은 역사가 좀 됐고요. 만만한 분야가 아니에요 라는 말을 했죠. 처음에.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왜? 이 제조업 로봇이기 때문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들이 다 같이 한번 뜰 때 그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로봇이네 하고 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 얘가 계속 주가를 올리기에는 얘는 그렇게 로봇에서 현재 얘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분야로 따졌을 때 얘는 아주 비전이 아주 많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봇에서 대장이나 뭐 로봇에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준이님? 네. 뭐를 네. 놓치셨는지? 예. 그래서 네. 이거는 근데 솔직하게 우리 개인들이 이런 걸 알아내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래서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면서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리미리 알려드릴 때 그런 걸 또 힌트로 잘 잡으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네. 일단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2,6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요 가격 근처에서 그냥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요거는 그냥 웬만하면 이익 실현을 그냥 살짝 해주시고 나와주시길 바래요. 지금 2,705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땠냐면 그 1월 초에 셀바스 ADI를 샀었어요. 예. 그 셀바스 ADI를 한 6,000원대 사가지고 2만 원까지 올리게 팔아버리고 나서 로봇가 안 올라간 걸 찾다 보니까 휴림 로봇이 그러니까요. 잡혔거든요.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네.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올라간 걸 찾으려고 하니까 안 가. 얘네들 움직였는데 안 가네. 걘 안 가네가 좋아서 안 가네면 진짜 다행인데 매력이 없어서 안 가네일 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에 털어버릴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웬만하면 이거는 그냥 이거 뭐 수급으로는 조금씩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것까지야 저는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전 아닌 주식은 빨리빨리 팔아요. 예. 저는 뭐 비전 굳이 크게 보지 않는 주식을 끌고 가진 않아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요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차트로 하겠는데 그다음 소니드인데요. 소니드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지금 현재 4,900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워낙 이 소니드 같은 회사는 아실 거예요. 이게 워낙 얘네가 특별히 이게 비전이 없는 회사인데 이걸 왜 사셨는지 전 약간 그러거든. 얘네가 워낙 NFC 결제 같은 거 하는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제가 봤을 때 얘는 비전을 뭐해서 제가 찾았는지 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이 소니드 한번 튈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싸다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주식이에요. 네네.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튈 수 있을까 뭐 싸니까 그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개인들. 그러니까 싼 주식을 사는 건 맞는데요. 올라갈 수 있는 매력이 있는데 쌀 때 사야 하는 거지. 올라갈 매력이 그다지 안 보이는데 그거는 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싸다는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거 왜냐면 얘네들 회사들이 자꾸 뭔가 움찔움찔하고 하려고 해요, 얘네들. 지금 얘네들 뭐 그거 뭐예요? 뭐 폐배떨인가요? 그거 뭐 인수하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 맞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 회사 뭐 그 기사 뜨는 거 한 번씩 보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보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뭔가 움찔움찔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건 움찔움찔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그냥 웬만하면 다른 종목으로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네. 그래. 네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빨리 차트로 하겠는데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거 현재 9,210원 10% 정도 되는데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지금 뭐 저항이잖아요. 그죠? 요거 저항 네. 뚫는지 안 뚫는지 그거 누르신 거죠. 네네. 근데- 모아 데이터하고 데이터 솔루션을 두 개를 가지고 놀다가 모아 데이터 올라올 때 팔고 데이터 솔루션이 그때 덜 가서 샀는데 물려버렸어요, 지금. 근데 준이님은 보니까 나름대로의 주식하는 이거 스킬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면은 제가 우리 뭐 준이님 처음 통화해보지만 제가 한번 준이님을 맞춰볼게요. 준이님 네네. 주식으로 쉽게 말하면 골탕 그렇게 먹는 분 아니세요. 30년을 하셨기 때문에 어찌 됐건 간에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골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오래 치신 분들 보면은 폼은 엉망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스카는 항상 꾸준하게 꽤 잘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진짜 폼만 보면은 야 무슨 저렇게 똥폼 중에도 저런 폼이 있어 이러는데도 왜 쉽게 말하면 정확히 그 타점이나 이런 걸 정확히 칠 줄 아는 그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지금 준이님도 정확히 자기만의 이게 있으세요. 그래서 보니까 주식을 위험하게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꾸준하게 그냥 이렇게 좀 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른 분이라면 모르는데 준이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노리시고 요런 거를 한번 노리실 만도 해요. 지금 그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준이님 생각하셨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네. 아마 요런 애들에 대한 손절매 가격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유틸렉스도 마찬가지고,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매수가가 현재 요것도 보니까 싸서 그냥 반등 한번 노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반등 굳이 너무 노리지 마시고요. 요것도 그냥 네. 단타로 그냥 먹고 단기로 조금만 먹고 나오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 튀레는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네. 그래서 네, 네. 요거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자기만의 그 타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특별히 뭐 아주 뭐 어떤 위험함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제가 지금 했던 얘기를 토대로 자기가 도움받으실 수 있는 부분만 딱 도움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주님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열심히 반장님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전주를 갑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부터 하는데요.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의 2층에 대강당에서 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전주에서 하는 사이즈보다 훨씬 큰 곳을 일부러 제가 대관을 했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호남 쪽에 제가 광주에서 작년 11월에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못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상당히 중요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좀 강의에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분들이 제가 또 광주를 내려가려면 아마 한 몇 달 있어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쪽 분들이 좀 오늘 웬만하면 같이 오셔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넓은 곳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중요한 내용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시간 내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아이고, 이종욱 판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안산에 사는 김영하입니다. 김연화? 영화. 열화? 영화. 김 선생님. 김 선생님, 일단 연세 어떻게 되세요? 죄송한데, 선생님, 수화기를 좀 입에서 띄시기 바래요. 수화기를 좀만 띄워주세요. 네, 알츠라 16,400원에 20%요. 잠시만요, 선생님.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3년 됐습니다. 3년 알겠습니다. 어떤 주식 갖고 계시다고요? 알츠라 16,400원 20%. 셀바스 AI 22,500원에 60% 갖고 있습니다. 두 개구나.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려도 이종 반장님 내가 유튜브 많이 봅니다. 제 방송이요? 예. 제 건 유튜브로 나오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방송한 내용들을 MTN에서 재방송으로 내보내요. 그걸 아마 계속 보고 계시고 있죠. 저는. 한국의 워런 버핏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요? 저 전혀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무슨 워렌 버핏 같이 훌륭한 분을 저 같은 사람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저 유머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드릴게요. 알겠어요. 셀바스 AI가 60%예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전화 끊으셨던 분들 셀바스 AI를 팔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실은 제가 그래요. 이거 재밌게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이 감사합니다. 셀바스 AI를 실은 제가 2018년에 탐방을 갔던 회사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아마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셀바스 A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그냥 듣는 얘기보다 훨씬 디테일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예, 예.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무슨 뭐 종목을 막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탐방간 회사들이나 힌트 드릴 수 있는 회사가 나오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오면 설명을 못 드려요. 참 안타까운 게. 근데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설명을 드렸었으면 했던 회사예요. 옛날에도. 왜냐면 2018년도에 제가 탐방을 갔을 때도 이 회사는 반드시 한 번은 터지겠다라고 생각했던 회사예요. 왜? 그 회사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혹시 셀바스 AI가 그냥 AI 회사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요즘 챗GPT 때문에. 그죠? 근데 이 셀바스 그렇죠. 네네. AI라는 회사가 워낙은 뭐 어떤 회사가 이걸로 이름을 바꾼지 혹시 아세요, 선생님? 모르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회사 워낙 옛날 명칭이 디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디오텍이 아, 그래요? 예, 어떤 회사냐면 그 디오텍이라는 네네. 회사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삼성이 스마트폰 나올 좀 그 초창기나 나오기 좀 전이었죠. 그때 펜으로 그 핸드폰에다가 막 쓰는 거 있었어요. 네네네. 그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2000년 한 10년대 중반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디오펜이라는 거였어요. 그걸 하는 애들이 그게 바로 디오텍이라는 회사였어요. 그게 바로 셀바스 AI입니다. 전신이에요. 그게 이름을 바꾸기 그렇구나. 전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걸 필기 인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네. 맨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 여러분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와, 이거 이제 막 저거 그 스마트폰에다, 그러니까 핸드폰에다 막 저거 와 이랬어요. 그걸 필기 인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워낙 네. 필기 인식을 하던 회사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럼 얘네가 왜 대단한 회사로 점점 바뀌었냐면 제가 탐방 갔을 때도 놀랬던 게 얘네가 음성 인식을 시작했어요. 음성 인식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를 인수했어요. 시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 셀바스 AI에 대해서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고 셀바스 AI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분들은 알고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셀바스 AI가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가 워낙은 음성 인식하는 회사를 그때부터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얘네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그 셀바스 AI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었는데 얘네가 음성 인식의 기술이 2개가 있습니다. 혹시 음성 인식하고 음성 조합 기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모르시죠? 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반장님. 지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음성은요, 음성 인식 기술하고 음성 조합 네네. 기술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그 2가지라는데 음성 인식하고 조합 중에 음성 조합 기술이 뭐냐면 음성 인식은 여러분 지금 알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얘가 분석을 하는 거야. 그게 음성을 가지고 인식한다 그래서 음성 인식이야. 그럼 음성 조합 그렇죠. 기술은 예, 예.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단어를 조합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AI가. 예, 예, 쉽게 예, 말하면. 예, 예. 그럼 여러분들 그거 되게 대단한 기술 같죠? 이미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 집에 있어요. 지금 그 기술이. 뭔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 예, 예. 혹시 자동 밥솥 누르면은 다 되면 밥솥에서 뭐라 그래요? 따끈따끈한 밥이 다 예, 예. 되었습니다. 떠들죠. 예, 예, 그게 바로 그렇죠. 음성 예, 조합 예.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조합 기술인데 얘네가 하는 게 그 음성 조합 다음이 음성 인식인데 얘네가 이 2가지 기술을 다 같이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 하는 애가 이 AI 셀바스 AI가 뭐 그렇게 근데 대단한 회사야. 근데 대단한 회사인가 왜 그런데 대단한 회사라고 제가 그때 탐방 갔을 때도 생각했냐면 이렇게 음성을 가지고 AI를 가지고 머신 러닝 기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회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할 수 있는 회사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애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것만 오로지 이걸로만 꽂혀서 이걸로만 먹고 사는 회사는 얘네가 유일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근데 유일해요. 반장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지금 이번 주에 조정이 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주가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반장님? 제가 선생님 말하잖아요. 지금 다들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그 회사에 대해서 알려는 게 아니라 이 주가가 가요 안 가요가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아, 문제가 죄송합니다.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일 방송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 왜 죽어도 10년, 20년에서 절대 우리 개인 투자자가 큰 돈 못 버는지 아세요? 아, 쉽게 말하면 아까 워렌 버핏 얘기하셨는데 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큰 돈 버는지 아세요? 워렌 버핏이 종목 뭐 이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요. 이거에 목숨 걸고 주식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예, 그 회사에 그렇죠. 가치가 있으면 그 회사를 가져가는 거고 가치가 없으면 그 회사를 파는 거예요. 근데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 보면 보세요. 회사에 대해서 전혀 알 필요가 없어. 올라요 빠져요. 올라요 빠져요. 여러분들 그것만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성적표 보세요. 뭐 주식 5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돈 버셨나요? 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살 돈 정도 버셨어요? 다? 아니잖아. 본전도 못 네, 지키고 그렇죠. 아니면 뭐 예. 번전에서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앉았잖아. 왜 그럴까? 회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으니까. 맨날 시세만 가지고 뭐 요거 샀다 요거 팠다 차트.
그거에 모두 다 중독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보세요. 이 회사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을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건 보실 생각도 안 하잖아. 얘 지금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 얘 실은 지금 거품이에요. 단기로는. 예, 거품 맞아요. 그런데 개인들만 막 미친 듯이 사고 팔아요 지금. 외국인이나 네, 기관들 맞습니다. 보십시오. 사고 파나. 이거 지금 개인들만 우리 여러분들 제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개인들만 미친 듯이 사고 파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지금 뭐 상승을 해도 전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얘 지금 가치는 이 정도의 단기로 뽑을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회사를 설명드렸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얘네가 지금 의료 쪽으로도 얘네가 몇 년 전부터 의료 쪽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의료 쪽에 어떤 부분인지를 모르시는 게 거의 개인 투자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AI에 그것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이게 오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대책이 안 쓰지. 그러다 빠지면 어떻게 돼? 어머, 물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악순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모르고 자꾸 주식 돈 벌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돈은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진짜 힘든 거 아시죠? 돈이 바보입니까? 그럼요, 예.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한테 그냥 아이고 하고 업히게 돈이?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주식 가지고 돈 벌고 싶으세요? 이거 참 아픈 소리인데 그럼 여러분이 상식에 맞게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들 다 보면은 뭐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뭐 노력을 해야 돼. 다 그런 말해. 근데 재밌는 거 주식시장 와서는 제대로 노력하라는 말 단 한 사람 못 봤어. 왜? 주식은 그냥 아무거나 이런 거 사서 버는 거야. 그래서 벌었냐고. 안 벌리지. 그러니까 뭐야? 맨날 단타방이나 전문가 방송방이나 가서 종목 매수매도 그것만 따라해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셨냐고. 여러분들 회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회사에 대한 먼저 원리가 뭐고 그걸 하나하나 아는 게 먼저지 이 회사 거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예,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게 뭐 근데 거품인데 좀 더 갑니까? 전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선생님이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 알차례도 마찬가지고 알차례 같은 경우에도 예 매수가가 16,4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 일단 반등은 조금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저항권은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곧 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정도 손을 대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드려봐요. 예, 왜냐 예. 요거 같은 경우에 계속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얘가 메타버스로 해서 요번에도 조금 올리고 하는데도 얘가 실은 메타버스에 그렇게 수혜를 보는 애도 더 직접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까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웬만하면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웬만큼 그냥 조금 수익 나거나 이러면 그냥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두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김 선생님 잘 도움 받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뭐 항상 방송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상식에 맞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 이거 뭐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주식에서 뭐 상식이 필요하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다못해 그러잖아요. 떡볶이집이나 김밥집을 차려도 여러분들 몇 번을 시장 그걸 가세요. 조사를. 그래서 여기 퇴근 시간에 뭐 사람은 몇 명이고 유동인구는 몇 명이고 이 자리에서 할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진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식에서 여러분들 그만큼 노력해 보셨냐는 거야. 저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중에 나 노력하는 사람 거의 본 적 없어요. 예. 뭐야. 뭐 그냥 전문가 방송 이런 거 뭐 그냥 해서 매수매도 시킨 대로 따라하면 돈 벌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재벌됐어. 우리나라 전문가 방송 하는 사람 중에 나 재벌 명단에 발표할 때 오르는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는데? 그렇게 다 매수매도가 정확하고 막 그렇게 다 엄청난 대박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재벌 명단에 들어왔겠지. 없잖아요. 왜 그럴까? 그렇게는 돈이 벌리지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보세요. 노력 하나도 하기 싫어해. 그리고 매수매도. 그것만 하다가 돈 벌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해서 막 돈 번 사람들 수만 명은 나와야죠. 없잖아요. 왜 없을까? 안 되니까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진시황제가 불로장생 그렇게 찾아다녔잖아요. 왜 안 됐을까? 불로장생하는 게 세상에 없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가장 주식은 여러분 상식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걸로 출발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지, 말도 안 되게 그냥 매수매도 아 그래 돈 벌어.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뭐 수만 명, 뭐 수십만 명. 그럼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도 걱정 없겠네. 그냥 다 매수매도 그걸로 하면은 뭐 인플레이션 뭘 걱정해. 그걸로 막 돈 미친 듯이 막 다 벌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럼 기본에 충실하세요. 그거부터 출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제가 주식 20몇 년 하면서 그렇게 성공한 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본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얘기 드린 거니까 잘 한번, 공짜 점심 없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공짜 점심을 좋아하고 계시지 않나.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양천구에 사는 장일석입니다. 양천구에 사시는 성함이? 장일석. 장일성님. 예. 예, 그래, 예. 우리 장일성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77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30년 했어요. 예, 그래요. 장일성님. 우리 장일성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SK 이노베이션 아, SK이노베이션 매수가 얼마요? 17만 3천 원. 네. 비중. 20%. 예. 그 다음에 OCI OCI. 예. 9만 7천 원. 예. 20%. 예. JO 예. 2만 1천 원. 2만 1,000원. 10%. 10%. 그 다음에 현대제철 예. 3만 3천 원. 예. 20%입니다. 아, 그래요. 아, 일단은 대형주하고 개별주가 막 섞이셨네. 그래요. 일단은 이 포트에서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실까? 저도 궁금하네. 여기서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SK 이노베이션이 제일 궁금하네요. 아, SK 이노베이션이? 예. 오, 그래요. 오,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자기들 이노베이션이 뭐 2조를 벌였다고 그러는데, 뭐, SK 오니까 뭐, 그, 뭐, 1조가 또 적자났다고 그래서, 네. 대동성이 하도 커서 이게 뭐, 곧 망할 것 같아서 그래요. 일단 SK 이노베이션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이 포트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 포트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수익이 나는 포트는 전혀 아니세요. 예, 예.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한 포트는 솔직하게 아니세요. 예. 제가 우리 일성님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이건 돈을 벌 수 있는 포트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포트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제 눈에는. 왜 그러냐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하나도 안 사셨어요. 가능성 있는 주식을. 왜냐? 단점만 굉장히 많이 보이는 주식을 다 갖고 계세요. 제 눈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마찬가지로 이노베이션이 주가 못 가는 게, 저는 솔직히 주가 못 가는 게 당연한 회사라고 보여요. 지금. 왜 그럴까? 얘 같은 경우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올라가야 될 매력이 있나요? 전 솔직히 그걸 오히려 하나도, 그 이유 찾기가 더 어려운데? 단점은 많이 보이는데?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얘를 SK 이노베이션을 그나마 좀 좋게 봤던 게 왜 그래,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때 좋게 봤던 게 왜 그래요? 이때. 올라갈 때. 왜 좋게 봤어요, 선생님? SK 온 때문에 아니었나요? 휘발유하고 뭐, 그쵸, SK 온, 2차전지. 예. 예. 근데 SK 온이 지금 어때요? 지금 SK 온이 제대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완전히 적자죠. 예. 그죠? 그러니까 얘가 별 볼 일이 없던 애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 매력은 결국 SK 온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SK 온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잖아. 특히 SK 온은 지금 왜 더 심각한지 아십니까, 선생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보다 왜 더 심각한지 아세요? 품질이 못 따라가는 뭐 어떤데요? 손실이요? 예. 네, 그것도 맞아요, 선생님. 그런데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요. 얘네는 쉽게 말하면은 수율이 안 돼요. 수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수율, 예.
100개를 예를 들어서 100개를 생산해낸다. 그럼 100개 중에 몇 개가 양산 제대로 팔 수 있는 물건이냐? 그걸 수율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들어보셨죠? 예. 근데 보통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에서 수율이 90% 이상이 나와야지 그 회사가 버틸 수 있다 그래요.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90%가 넘습니다. 야, 예. 근데 SKO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 80%대예요. 아직도.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SK 이노베이션이 올라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예.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슨 뭐 기름에 무슨 덕을 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주가 빠지는 동안. 왜? 충분히 덕 볼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도 빠지죠. 그럼 얘는 이게 뭔 소리냐면 얘는 지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얘 주식은 우리한테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우리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변사체 보면 변사체를 이렇게 가만히 오래된 형사가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왜 무서운 데 있으세요? 그럼 그런다 그러지. 그 변사체가 자기한테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범인을 잡는다 뭐 이런 거 드라마에서 보셨죠? 뭐냐면 그런 식으로 주식은 이렇게 보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 얘는 지금 내가 이 가격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너무너무 이게 나한테 안 어울리는 무거운 가격이에요.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너무 무거웠던 가격에서 얘는 지금 이제 자기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가격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얘가 올라가야 될 이유를 전 못 찾겠어요. 라고 그랬죠. 저는 아직도 SK 이노베이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써내는 거 저도 가끔 보는데 저는 그걸 봤을 때 그 글들이 제 가슴에 하나도 와닿는 게 없었어요. 왜? 약점만 너무 많이 보이거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회사 웬만하면은 이 가격대에서 정리 그냥 하고 나중에 딴 종목을 하시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도 요즘 제철도 조금 이제 요번 시장 반등하는 것 같아서 조금 반등하는 것 같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해서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올라간다고 개인들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지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얘가는 어느 정도 그냥 지가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자리 잡아가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 따라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오래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주식들이 대형주들이 요즘 보면 약간 반등하는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형주들을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뭐라 그래? 대형주는 뼈값을 한다 그러지. 왜냐? 어느 정도 빠지면 그다음 빠지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야. 근데 자리를 잡아가는 거를 상승한다고 상상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굉장히 앞으로 잘못하면 대형주들 어려워지실 겁니다. 어려워진다는 게 수익을 못 내서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33,000원 매수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냥 좀만 더 먹으면은 그냥 나오셔서 나중에 다른 거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OCI도 마찬가지예요. OCI도 여러분들 올라갈 때는 보세요. 얘 올라갈 때는 폴리실리콘 가격 어마어마하게 좋고 해서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이 말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거 상담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이 OCI 아닙니다.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보세요. 올라갈 땐 여러분들 보세요. 올라갈 때 기억나실 거예요. 재작년에 OCI 이제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그 BP를 넘었다 뭐 어쩐다 하면서 이제 태양광이 열렸다. 보세요. 어떻게 됐나. 그 이후로 올라갔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미친 듯이 빠졌나 보세요. 어느 정도 자리 잡죠. 대형주가 이래서 어려운 거야.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막 개별주 같이 잘못해서 크게 물 먹여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물을 여러분 엄청나게 먹이지 않아요. 물 안 먹여. 그런데 안 올라가요, 이제. 어느 정도에서 딱 멈춰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올라가겠지? 왜? 차트에 의존하니까. 그래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돈을 벌려는 건지, 돈을 지키려는 건지를 분명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건 돈은 지켜요. 돈은 지킬 수 있어요, 지금 이 포트는. 근데 돈은 못 벌어요. 아까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돈 벌려는 포트는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돈을 벌려면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낫는 거고 돈을 지키려면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은 거고 이건 선생님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이오도 마찬가지고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일단은 지금 현재 신규 상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야기하자면 신규 상장 패턴에서 지금 아직은 좋은 패턴이에요.
좋은 패턴인데 이거 제2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이거 이제 조금 더 올라가다가 제가 봤을 때 저항 맞을 겁니다. 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 이건 신규 상장한 지 너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에서 저항을 맞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게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좀 더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저항이 나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그 저항이 나오는 느낌이 나올 때 무조건 파셔야 돼요. 왜? 그때부터 어느 정도 꺾일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시점에서 10%니까 물 태우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미련 없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일성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기가 돈을 지킬 건지 돈을 벌 건지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하고 포트를 짜시기 바래요. 만약에 이 포트가 돈을 지키는 포트라면 굉장히 좋은 포트고요. 돈을 벌려는 포트라면 굉장히 안 좋은 포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께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방송에 진행되겠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전라북도 전주를 1시 40분부터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 2층 대강당입니다. 대강당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주에서 평소 할 때보다 훨씬 큰 곳으로 일부러 대관을 했어요. 왜냐? 광주하고 이쪽 호남 분들을 필요하신 분들을 좀 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광주에서 작년 11월 초에 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많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강의에. 그래서 광주 오셨던 분들은 다시 오셔서 들어야 될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큰 곳을 빌렸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오셔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광주를 가려면 아직도 몇 달이 한참 남아 있어서 그쪽 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들으셔야지 아마 이제 올해하고 내년 후년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림을 지금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네요. 한번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이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용인시지에 사는 이정석이라고 합니다. 이정성님이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60대 후반이에요. 주식 경력은? 옛날에 이 과장님 다른 방송에서 저 강의할 때 그 칠판에다 백목 집어 던질 때 그때도 했습니다. 어우, 저 성격 완전 까칠할 때 보셨네? 오, 맞아요. 아니, 매력적으로 봤습니다. 매력적으로. 그래요. 그때 진짜 젊었는데, 그죠? 네, 그렇죠. 그래요. 지금도 뭐 그때하고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진짜 변한 게 없어요? 성격이 안 변했다는 거죠? 욕이죠? 아니, 모습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정성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하나 3만 원에 20%. 3만 원 20%요? 네, 성광밴드 네. 12,000원에 20%. 네. TYM 1,700원에 20%. 예. 동훈 아나텍 7,000원에 20%. 예. 정확하시네. 아주 딱딱딱. 그래요. 먼저 이 중에 어떤 게 이 반장한테 제일 궁금하세요? 네, 하나가 제일 궁금합니다. 자회사 실적, 방산이라든가, 대우지선 해양이라든가 하나솔루션, 다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주식이 영 움직이질 않아서, 그죠? 이것 때문에 제일 고민이 많습니다. 예, 그죠. 근데 이거는 제 방송 오래 보셨으면 이미 답을 아실 텐데. 근데 하나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워낙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워낙 하나는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게 워낙은 많다고 보여요. 워낙이. 그죠? 그런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이게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제가 그 존재하는 이유 몇 가지를 이유 드렸잖아요. 왜 그런지. 그죠? 예. 우리나라가 이제 지주사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전에는 아시죠? 문어발식 상호 출자가 너무 심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 깨면서 한 20년 가까이 이제 점점 지주사로 거의 다 왔는데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블 카운팅이 외국계 지주사들보다 심합니다. 그건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블 카운팅이 심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도 예를 들어서 하는데 굳이 지주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꺼려요. 예. 이게 왜냐면 그냥 얘가 좋으면 그냥 얘만 사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얘기하면 돼. 좋게 말하면 뷔페 가는 사람들 왜 그래?
일식도 먹을 거고 양식도 먹을 거고 한식도 먹을 거고 중식도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뷔페 가잖아요. 그죠, 선생님? 네. 근데 우리 선생님 뷔페 가보시면 알겠지만 뷔페 가서 먹으면은 먹고 나서 진짜 너무 잘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뭔가 좀 허전하고 막 이런 생각 들어요, 보통은? 약간 허전하다. 그죠? 저도 그래요. 뷔페 이용하시는 분들 다 그럴 거야. 그래서 꼭 차라리 고기면은 고깃집 가서 그냥 고기만 그냥 왕창 제대로 맛있는 집 가서 먹으면 그런 생각 안 들거든요? 허전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뷔페 가고 먹고 나면 꼭 뭐 이런 거 저거 다 먹은 것 같은데 허전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나라 지주사는 뷔페다. 전 이렇게 표현해요. 왜? 분명히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뷔페를 가서 다 먹을 거야 라고 하지만 막상 먹고 나면 허전해. 뭔가 비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나라 지주사는 전 뷔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한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주사의 그 뷔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근데 하나가 작년에는 외국인들이 수급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올해도 최근 들어와서 많이 팔고 그러네요. 예, 이게 참, 이게 안타까워요. 저도 워낙 이런 게 많이 이렇게 그 외국같이 우리도 실은 이렇게 지주사의 개념들이 실은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주사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지주사 사라 그래요. 방송에서 거의 지주사 굳이 사지 말라 그래요. 굳이 사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러잖아. 그냥 뷔페 가실 거면 그냥 내가 고기가 먹고 그냥 고깃집 가세요. 아니면 그냥 중국집 제대로 된 데 가세요. 왜? 먹고 남은 뷔페는 허전해요. 이러면서 제가 말리듯이 딱 그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건 한화의 특별히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어떤 특성이에요, 지금. 아직도 해결 못한.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져가신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재미 볼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 정성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 나중에 얼마든지 교체하셔도 수익이라는 걸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우리 정성님한테는 교체라는 거를 한번 주문해 볼게요. 아시겠죠? 네. 예. 네,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네, 그것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거고. 예. 그리고 TIA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1,700원 20%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잘 하시잖아. 이때 내가 딱 해보면 얘기 좀만 나눠보면 안다니까. 주식 잘 하시는 분 맞아. 그래서 제가 하나 딴 걸로 교체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TI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대동천하를 깬 회사가 이 회사예요. 워낙 농기계에서는 우리나라 대동이다 무조건 석권하던 구조로 해서 대동천하 그랬는데 옛날에 그 대동천하를 깬 회사가 이 회사예요. TIM. 그래서 제가 봤을 때 TIM 같은 경우에 그때도 한번 제가 상담할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얘는 계속 나름대로의 매력이 존재해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그냥 더 비중 가져가셔도 요 정도로 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동훈 아나텍인데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7,000원 정도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실은 참 재밌는 회사예요. 보세요. 주식 잘 하시는 분 맞아.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도 이 회사도 옛날에 탐방을 갔었는데 이게 워낙 오토포커싱 그 칩 만드는 그 팹리스 회사예요. 근데 그때도 이게 요즘은 지금 제가 어떤지 지금 이 회사 추적을 잘 안 했는데 제가 그 탐방 갔을 때만 해도 얘는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의존도가 어떤지는 지금 봐야 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 다변화를 잘 했는지도 중요하고 근데 이게 아주 성장성이 끝내주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 회사. 공부해보시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는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당뇨, 혈당치 뭐 그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술력이 있어요. 해보면 얘네가 기술력 있는 회사 맞아요, 그런 거.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엄청나게 성장성을 보일 만큼의 상황은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7,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좀 수익이 나 있는데 요건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동훈 아나텍의 성장성을 전 그렇게까지 크게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성광밴드인데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얘 그냥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잠깐 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주봉이나 월봉을 보여드리냐면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성광밴드라는 회사 자체가 워낙에 친근한 회사예요. 근데 지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얘가 주가가 움직인 거 보이시죠?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조선주 난리 났을 때예요. 그때 옛날에. 그때 이 화려한 주가에서 그 다음부터 몇 년 동안 아주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어서 요번에 성광밴드가 좀 반등한 것 같지만 실은 제가 일부러 월봉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성광밴드는 실은 요번에 그렇게 화려하게 반등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매력이 큰 회사가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월봉을 실적이 좋잖아요.
예, 이거 월봉을 보시면은 이게 그래서 일부러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웬만하면 정리하시는 구간으로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쭉 올라가기에는 좀 힘이 많이 붙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오히려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쉬워도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건 조금씩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번 정리해 주신 쪽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더 올라가면 예,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정성님 때문에 옛날 생각도 나고 감사합니다. 진짜 네. 옛날에 그랬던 생각도 나고. 그래요. 하여튼 꾸준히 계속 시청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만약에 주식이나 처리받는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전주를 갑니다. 전주에서 예, 1시 40분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가 좀 넓은 데예요. 예, 제가 왜냐면 지금 호남을 못 간 지가 예, 광주를 11월 초에 가고 못 갔고요. 이제 또 몇 달 더 있어야지 되니까 예, 그래서 그때 오셨던 분들이 지금 많이 좀 중요한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필요하셔서 와서 들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더 넓은 곳을 잡았으니까요. 특히 뭐 광주라든지 호남 그쪽 분들 예, 와서 되도록이면 들으시는 게 오늘 오후 1시 40분부터 여러분들의 예, 몇 년의 시장에 있어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열심히 또 스피드 상담이 들어가야 되겠죠. 스피드 상담도 항상 보면은, 근데 스피드 상담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스피드 상담을 통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뭘 좀 저를 약간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 종목들. 제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피드 상담을 통해서는 그냥 기본적인 걸로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피드 상담에서 왜, 이렇게 얘기 안 하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기술적인 거에서 기본적으로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스피드 상담, 아닌 분들은 전화 상담으로 와주세요. 그러니까 스피드 상담은 그렇게만 할 거다라는 거를 꼭 예, 먼저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 드리고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왜냐면 그걸 악용하셔서 일부러 스피드 상담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제가 막으려는 겁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대로템입니다. 예, 064 예, 350입니다. 064.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현재 28,400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도 예, 현대로템도 이게 아까 성황 밴드하고 비슷하죠. 예, 왜냐면 굉장히 무거운 주식입니다. 무거운 주식이라 가지고 그렇게 쉽게 시세를 뽑는 애들은 아니에요. 웬만한 거 가지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 옛날에 이거 시세 뽑을 때는 아시잖아요. 예, 전 정권에서 예, 그때 대북 관련으로 휙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쇼킹한 게 나오지 않으면 얘는 움직이는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개인들은 얘를 안 하셨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웬만하면 종목 교체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프로텍입니다. 프로텍. 예. 053 예 610입니다. 프로텍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현재 조종 딱 예 박스권 조종이라고 봐도 뭐 특별히 예 무리할 건 없죠. 예 특별히 무리할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근데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실은 좀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요번 1, 2월 달에 약간 시장이 좀 반등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차트들이 막 살아나는 모습들. 근데 이게 진짜 살아나는 건지 이걸 함부로 얘기하면 오히려 별 볼 일 없을 때 저런 모습이 나면 얘는 살아나는 애예요. 근데 요즘 분위기 같은 요런 분위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면 저건 살아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함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얘는 24,500원께 지금 손절하는 쪽으로 할게요. 예,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밀리면은 요 모습에서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만 먹으면 그냥 나오세요. 예, 아주 이거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니까. 다음 종목. 예, BYC입니다. 001460입니다. 예, BYC인데요. 예, BYC도 가다가 예, 요번에 그냥 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일단 BYC 같은 경우에 일단은 51만 원인데요. 이 BYC가 진짜 워낙 되게 무거운 주식이에요. 예. 이거 예,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워낙 되게 무겁던 주식이거든요. 이게 거의 한 30년 월봉이에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살짝 한번 이렇게 하다가 요번에 올라가는데 이거는 진짜 웬만큼 자산 뭐 장기 투자 이런 거 하시는 분 아니면은 이거는 이거 거래량 보시죠. 1600, 1700주. 이거 아주 좋아하는 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분 진짜 그 몇십 년 장기 투자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 아니면은 이게 그렇게 웬만해선 저는 개인은 이거 손 안 대시는 게 좋아요.
예, 웬만한 개인들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아니라면 51만 원이라면 그냥 웬만하면 그냥 나오세요. 예, 짧게 먹고. 그게 좋습니다. 다음 종목. 예, 원티드랩입니다. 376980. 예, 원티드랩. 원티드랩도 마찬가지죠. 예, 상장하고 나서 여러분들 상장 가격이 이게 이렇게 높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게 어려워. 제가 오늘 첫 번째 상담할 때도 그랬죠. 이게 차트상으로 보면 이게 싸 보이는 함정에 빠집니다. 근데 실은 그 상황이라든지 상장할 때 그런 여러 가지를 따지고 실은 분석해 본다면 얘가 워낙 거품이 끼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은 거품이 빠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었는데 이거를 잘못하면 굉장히 싼 차트로 오해해 버려요. 그럼 이제 에러가 뜨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5,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굳이 관심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다음 종목. 예, 아모텍입니다. 예, 052, 예, 710. 아모텍인데요. 아모텍 같은 경우에, 예, 아모텍.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부러 주봉 켜놓은 이유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 예, 진짜 몇 년 전에 한번 뽑았었던 애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부터는 지금 좀 잠잠하죠. 예, 이게 주가가 주봉상으로 잠잠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항상 보이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다시 화려해질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애들은. 근데 아모텍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화려해지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뭐 요런 큰 흐름에서 몇 년의 흐름에서 요런 식으로는 계속 주가가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거는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이게 왜냐면 일봉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이런 게. 일봉 보면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그냥 웬만하면 지금 아직 손실 구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기다린다는 건 35%? 3만 원까지 여기까지 이건 아니다. 예, 예, 좀만 요번에 좀 비중 좀 줄이는 쪽으로 할게요. 다음 종목 LB세미콘입니다. 61970 예, LB세미콘인데요. LB세미콘도 예,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LB세미콘을 어떤 분이 얼마 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반장님 이거 싸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싼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싼 게 아니라 예, 이건 매력이 없어서 빠지는 애인데 이걸 싸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 빠지면은 자꾸 빠지는 거 반등 노리는 개인들 많은데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자꾸 뭐 죽은 고양이도 또 반등한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왜 빠지는 거에 대한 이런 거 뭐 하는 건 책들도 있고 한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개인들 그 버릇 굉장히 안 좋은 버릇입니다. 예, 안 좋은 버릇 어쩌다 한 번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게 버릇이 아예 고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노리지 마세요. 이것도 웬만하면 그냥 예, 이런 종목보다는 성장성이 더 클 수 있는 제대로 된 종목을 들어가 보시는 게 현재 얘는 성장성이 크다라고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원익입니다. 074, 예, 600, 예, 요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25,750원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습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조정받는 모습. 근데 요거는 제가 손절가만 그럼 드릴게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손절가 2만원 한 초반? 2만 한 1,000원 정도? 예, 요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조정받는데 여기까지 막 내려와서 이 정도까지 온다. 그러고 다시 올라간다. 그럴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같은 경우에 한 2만 1,000원 정도 깨지면 예, 이제 우리 흔한 말로 날 샜다 이러면서 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위로 가게 되면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냥 2만 원 후반대, 3만 원 좀 안 되더라도 예, 거기서 그냥 터시고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오늘 아까도 뭐 제가 방송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 주식은 여러분 가장 먼저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상식에서. 예. 근데 그 상식을 다 뒤엎고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궤변이나 논리로 해버리면 주식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부터 가야 되는데 그냥 아기가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축구 좋아했어. 그러니까 아기 태어나자마자 와, 얘 손흥민이야. 아니 손흥민 같은 선수가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차근차근 가서 가지고 뭐 자기가 축구 좋아했다고 아들 얘 손흥민이야. 그리고 축구하신 게 아기를 큰일 나죠.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에 맞게 모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 길이 보이는데 상식이 안 맞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엉기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3월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